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보른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토픽 읽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1번부터 5번까지 토픽 읽기를 풀어볼게요. 먼저 1번.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문제입니다. 자, 1번. 형은 하루 종일 땡땡 정신없이 바쁘다. 형은 하루 종일 일하다, 정신없이 바쁘다. 정신없이는 너무 바빠서 생각할 시간이 없고 무엇을 결정할 생각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바빠서 너무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몇 번이 맞을까요? 자, 한번 골라봅시다. 자, 1번. 일하다가 다가는 앞에 일을 멈추고 다른 일을 할 때 쓰는 문법이죠. 자, 그래서 앞에 밥을 먹다가 stop 멈추고 뭐 했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중간에 stop 다 안 먹고 전화를 받았다라는 문법입니다. 자, 느라고는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문법이죠. 자, 이 문법은 음악을 듣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자, 전화를 못 받았다. 어떤 결과인데 이유는 뭐예요? 음악을 듣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느라고는 아우서랑 똑같지만 뒤에 항상 부정적인 안 좋은 결과가 옵니다. 자, 그 다음 3번. 일하고자, 일하도록. 고자하고 도록은 항상 같은 문법이에요. 목적을 나타내는 문법이에요. 예를 들면 기 때문에도 같습니다. 한국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열심히 공부해요. 한국 대학교에 입학하도록 열심히 공부해요. 자, 그래서 고자, 도록은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형은 하루 종일 일하다 정신없이 바쁘다. 정신없이 바빠요. 부정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유는 뭐예요? 하루 종일 일해서 정신없이 바쁘다라고 하면 맞죠? 그래서 앞에는 이유고 뒤에는 부정적인 결과. 자, 그러면 몇 번이에요? 2번 일하느라고 형은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쁘다라고 하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나는 평소에 도서관에서 숙제를 하고 가다. 나는 평소에라는 것은 보통이라는 뜻이죠. 도서관에서 숙제를 하고 간다. 1번, 2번, 3번, 4번 몇 번일까요? 자, 한번 하나씩 봅시다. 간 모양이다, 우리 은 모양이다는 뭐예요? 항상 추측을 나타내는 문법이었어요. 자, 그 식당에 사람이 많아요. 우리 그 식당 사람 많아요. 어떻게 추측해요? 음식이 맛있는 모양이에요. 추측하죠. 그래서 이거는 추측할 때 사용하는 문법. 으면 좋겠다. 자, 으면 좋겠다는 뭐뭐 하면 좋아요. 무엇을 원하는 문법이죠. 그래서 집이 크면 좋겠다. 뭐 키가 컸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은편이다 라고 하면은 자주 하거나 어느 쪽에 가깝다. 예를 들면 나는 보통 그렇게 자주 한다. 평소에도 그렇게 자주 한다 라고 하면 되죠. 저는 조용한 편이에요. 아니면 저는 밥을 늦게 먹는 편이에요. 저는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보통 그렇습니다. 라는 문법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간다고 하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다시 말할 때 쓰는 문법이죠. 친구가 저에게 밥을 먹는다고 했어요. 친구가 나에게 말했어.
밥을 먹어요.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문법입니다. 자, 그래서 2번 나는 평소에 도서관에서 숙제를 하고 간다. 자, 평소에 라고 했으니까 자주 그래요. 보통 그럽니다. 자, 그럼 어떤 문법이에요? 가는 편이다 라고 하시면 되죠. 나는 평소에 도서관에서 숙제를 하고 가는 편이다. 보통 그런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는다. 닮다는 얼굴 성격이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보통 아빠, 엄마, 부모님 얼굴과 성격을 닮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부모님 안 닮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2번, 3번, 4번. 몇 번이 정답일까요? 하나씩 봅시다. 닮게 하다, 개하다는 뭐예요? 누구에게 그렇게 시키다라는 문법입니다. 엄마가 저를 공부하게 했어요. 엄마가 저를 공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기도하다는 뭐예요? 이 문법 자주 나왔습니다. 자, 어떨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친구는 매일 늦게 일어나지만 가끔 일찍 일어나기도 해요 하면은 자주 늦게 일어나지만 일찍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문법입니다. 자, 닮아도 되다는 아어도 되다는 허락을 할 때 말하는 문법이죠. 그래서 선생님 저 화장실 가도 돼요? 이렇게 선생님에게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는 문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닮은 적 없다는 어떤 과거의 경험을 말하는 거죠. 저는 한국에 간 적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던 문법 2번. 닮기도 한다라는 문법이 정답입니다. 부모님을 보통 닮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4번은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문제입니다. 4번. 동생은 책임을 면하고자 거짓말을 했다. 자, 우리 보통 책임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해야 하는 것, 그것을 책임이라고 하죠. 선생님의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한국어를 잘 가르치는 것이 선생님의 책임이고, 자, 근데 면하다라는 것은 피하다, 안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문법? 1번, 2번, 3번, 4번. 한번 답을 찾아봅시다. 먼저 면하려고, 으려고. 자, 여기서 으려고는 목적을 나타내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고자하고 항상 같은 문법으로 나와요. 한국 대학교에 입학하려고 한국어를 공부해요. 한국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한국어를 공부해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먼저 1번이에요. 동생은 책임을 면하고자 거짓말을 했다. 동생은 책임을 면하려고 거짓말을 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우리 그래도 2번, 3번, 4번 문법을 확인해 봅시다. 왜 틀리는지. 자, 은다면은 조건을 말하는 문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된다면, 만약에 지금 아니지만 생각으로 부자가 된다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3번은 고서는 그냥 고라는 문법이죠. 끝난 후에 다음 일을 할 때.
저는 밥을 먹고 공부를 할 거예요. 저는 밥을 먹고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을수록은 앞의 상황이 심해질수록 뒤의 상황도 심해진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시험을 더 잘 볼 거예요. 공부 조금. 자, 5번. 할머니께서 주신 반지는 내 보물이나 다름없다. 자, 반지가 뭡니까? 반지. 반지는 이것을 반지라고 하죠. 할머니께서 저에게 반지를 주셨어요. 그 반지는 뭐랑 다름이 없어요? 보물. 보물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목걸이, 블링블링, 골드, 금, 다이아몬드 이런 게 다 보물이죠. 그래서 할머니가 주신 반지는 내 보물이나 다름없다. 자, 한번 문제 1번, 2번, 3번, 4번 몇 번과 맞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번 보물인 척 했다. 인척하다는 사실처럼 보이지만 거짓으로 한 것을 말할 때 쓰는 문법이에요. 예를 들면 그 여자는 정말 아팠지만 아프지 않은 척 했어요. 자, 그 여자는 정말 아팠어요. 하지만 일을 해야 돼요.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과 있어요. 그래서 아프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했어요. 라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팠지만 아프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했다. 아프지 않은 척했다. 자, 2번은 보물인 셈이다. 은셈이다는 비슷함을 말할 때 쓰는 문법이요. 비슷함.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5번 라면을 먹으니까 매일 라면을 먹는 셈이에요 하면 일주일은 며칠? 7일이에요. 7일에 5일을 라면을 먹으면 매일 라면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5일을 먹으면 라면을 거의 라면을 매일 먹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는 셈이다는 이나 다름없다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문법은 자주 비슷한 문법으로 두 개가 자주 나옵니다. 외워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5번 라면을 먹으니까 매일 라면을 먹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먹는 셈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보물인 모양이다. 은 모양이다는 뭐예요? 무엇을 보고 그것을 보고 추측하는 문법이죠. 그 식당에 사람이 많아요. 그럼 무엇을 추측해요? 음식이 맛있나 봐요. 자주 나왔습니다. 일 줄 몰랐다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하는 문법이에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몰랐어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일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일 줄 몰랐다. 자, 그러면 밑줄 친 부분과 같은 것, 이나 다름없다라는 문법과 같은 건 뭐예요? 아까 선생님이 인셈이다 하고 같다고 했죠? 그래서 할머니께서 주신 반지는 내 보물이나 다름없다. 내 보물인 셈이다. 같은 뜻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하는 내용들은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선생님에게 궁금한 부분이 있어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공부도 수업이 끝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서 공책에 정리하면서 오늘 나온 비슷한 문법 그리고 오늘 설명한 문법들을
공책에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이 되면 또 잊어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문제를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토픽 읽기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공부합시다. 여러분